네, 오랜만에 2번, 플래그 2번 달린 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2번 하기도 합니다. 스텝이 물렸을 때. 자, TCS 원회원님들 체크 안 해보셨으면요. 새로운 동영상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본편에서 저 중요한 얘기들 많이 풀어서 얘기 많이 드리고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우리 댓글 잘 안 달리는데 질문 주셨어. 말씀드리면요. 그,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 좀, 그래, 뭐, 당연히 커뮤니티니까 제가 원래는요, 제가 많이 착해졌습니다. 원래 댓글에 회원님 아니면 제가 사실 답변 안 드립니다. 근데 뭐 커뮤니티기도 하니까 좋게 좋게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여러분 주식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크립토 유튜브계가 너무나 왜곡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도 없고냐 너무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격을 일단은 크립토를 보는 데 있어서 너무 관점이 시각이 왜곡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되게 트렌드가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나왔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솔직히 뭐 미국이라든지 몇몇 나라 제외하면요 진짜 코인에 빠른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하겠습니까, 굳이 한국인들 전용으로. 왜냐면 글로벌 시장이 훨씬 큰데, 예. 한국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열성적이고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왜곡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이 본다고. 그러니까 잡주란 얘기가 나오잖아. 잡주, 대장주 이거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 코인을 보고. 예. 코인의 주식이 어디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토코노믹스 이제 제가 다룰 거지만은 크립토 가격이 대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대해서 다룰 건데 물론 이 토크노믹스가 있기 때문에 기존 파이낸셜 시스템하고 비슷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인 거야. 그것도 진짜 순수 소프트웨어예요. 순수한 되게 소프트웨어의 세계죠. 크립토라는 자체가. 걔가 이제 어제 토크노믹스에 의해서 이제 가격도 형성이 되고 게임 이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요. 워낙 다양해요. 그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가 너무 다양하고요. 주식하고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틀리고요. 그러나 우리 시각은 뭡니까? 마치 옛날에 저 안철수 안랩 좀 하고 하나케미칼 좀 했었거든요. 주식 옛날에 했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최종적인 프라이스만 본다고 이렇게. 뭐 테슬라 주가도 뭐 이렇게 테슬라 주가 요새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주가를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대장주, 잡주 이런 그걸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자체는 이해하기도 싫고 복잡하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무조건 가격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습관이 그대로 크립토로 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이스는 최종 결과물이에요.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컴파일된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컴파일된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자들은 코드가 있잖아. 코드가 해서 컴파일이 돼가지고 바이트 코드로 떨어지면 이게 컴퓨터에서 돌잖아. 이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컴파일된 최종 결과물인 이 컴파일된 거 있잖아요. 특히 iOS가나 이런 애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컴파일이 일단 되면은 디컴파일이 진짜 어려워. 암호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컴파일은 결국 이쪽 한쪽 방향 흐르는 결과값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도 우리 주식이나 코인을 봤을 때 프라이스는 최종 동인들이 컴파일된 결과예요. 최종 결과. 그러니까 이거를 디컴파일 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어마어마한 정말 이 투자계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가 되겠죠. 네. 그런 건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관 자체가 이 프라이스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이거를 보고 느낌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를 기축으로 보고 패턴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의 다 정말 99.99%입니다. 진짜 프라이스만 보고 이거를 어떻게 예측한다는 거지? 최종 결과물을 보고 이 프라이스를 형성하게 된 동인들을 최대한 완벽하진 않아도 최대한 이거를 보고 그
이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프라이스는 여전히 변두리에 밀려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인자값들, 인자들이 가장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거를 컬렉팅 해가지고 이 수많은 겹겹이 매트릭스를 태워가지고 그나마 예측이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미터벨렌에서도 퀘이서2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있습니다. 약간 프라이스 오라클 같은 건데, AI 오라클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구현 중이고, 내부적 그건 뭐 사실 미스터벨은 유튜버와 관계 없습니다. 제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결론은 우선은 그리고 크립토 같은 경우는요, 워낙 동인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회장이라든지 이런 회장 일가 친척들 외부적인 변수 있고 막 무슨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좌지우지되고 그 외에는 사실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실적 이런 것이 변수가 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투자자들의 심리, 뭐 심리가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휴먼 인간들의 동인들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지만, 근데 크립토는 특별해, 특수해, 더 복잡해. 예를 들면 이거는 인간에 대한 원인도 있어요. 크립토 옛날 FTX 사건 보면, 익스체인지 사건 보면,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방대한 이 테크닉 기술적인 이 내부의 블록체인의 메커니즘의 생리라든지 채굴자라든지 게임 이론이라든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또 게임 이론 틀리고요. 다 컨센서스가 틀려.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하고요. 그냥 일반 우리 익스체인지라든지 크립토 무슨 아크 인베스트에 투자를 했네, 뭐네, 마켓에 투자를 했네, 트럼프 정부에 투자를 했네, 만에 이거 제외하고서도 요것만 해도 거의 주식급인데 하고서도 밑에 엄청난 게 많단 말이야. 기술적인 지표들이. 그렇다 보니까 막 채굴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완전히 특수해요. 그러니까 완전 주식하고 완전히 틀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다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프라이스되는 헷갈린 부분이 나오고 그렇다 보면은 자 우선은 가격이 상승되고 하락하고 셀되고 나 많이 착해졌다 진짜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 일일인가 하여튼 뭐 잘 됐습니다. 뭐 이왕 어차피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셀과 뭐 바이에 의해서 프라이스가 형성됩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셀의 성분은요? 바이의 성분은요? 아주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가지고 이 걔네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프라이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셀만 해도 여러 가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도 못 드리겠어. 그리고 이 바이의 원인과 셀의 원인도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그 바이가 조금 강세일 수도 있고 셀이 더 강세일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타이밍에 따라서 완벽히 이게 변화하게 됩니다. 매 순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라이스를 얘기를 할 때요. 프라이스를 판단하실 때 기간도 일단 중요하고 첫 번째 기간. 프라이스 언제부터 언제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원윅, 원데이 혹은 20시간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틀려진 관점으로 나오게 되고요. 뭐 1년, 그다음 장기. 그러니까 제가 그 차트 알려드릴 때 제일 여기 꼭지점 보세요. 그 유튜브를 정지하시고 꼭지점을 보시면 여기 제가 만약 2010년이다 이렇게 되면 초장기 차트니까 이거는 전체 흐름을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가 끝이 2024년이야. 여기가 2025년. 이러면 조금 그래도 원년이니까 약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여기에 시그널이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기간을 먼저 보고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거 얘기 드리는데 기간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와 셀은 결국은 그리고 더군다나 비트코인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변수가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 한 3에서 50개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이 다 각자 바이와 셀의 동인을 갖고 있어. 바이와 셀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요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와 뭉쳐가지고 복잡한 바이와 셀의 역학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식과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그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 매트릭스들은 심리까지는 우리가 커버 못하더라도 이 최소한 요런 온체인 매트릭스들은 조금 우리가 커버를 해보자 하는 것이 크립토 퀀트도 있고 막 그런 애널릭스 툴도 있고요. AI 뭐 툴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이 엄청나게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이나 셀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어떤 거는 바이에 조금 무게추를 좀 더 힘을 더 주고요. 어떤 거는 셀에 힘을 더 줍니다. 그러나 그게 걔네들 조합에 따라서 가격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격 예측 멘트, 코멘트 제 관점은 여기 유튜브에다가 공유드리지 않습니다. 뭐하러요? 예.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가끔 제가 좀 확실했을 때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투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말했는데 그죠? 이거 맞히고 안 맞히고 어떤 뭐 유튜버들은 맞히고 안 맞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러려면은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아니 이렇게 다 맞추고 그랬으면 왜 이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왜 장기 투자하는지 아세요? 맞추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 칼맞춤이 가능했다면 큰 자금 운영 회사 이 투자 회사에서 당연히 데일리로 투자를 했겠지. 데일리로. 그러니까 예측이 되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7일 날 넣었다가 10일 날 빼면 되잖아. 정확하다 그러면. 훨씬 이익이잖아. 그거 또 다 들어가면 되잖아. 왜 근데 투자 회사들은 부자들일수록 그냥 고래들일수록 장기 투자를 할까요? 어차피 그거 예측하기도 귀찮고 하기도 싫고 자기들의 돈과 시간과 많기 때문에 그냥 정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10년 터울, 5년 터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역시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막 이런 거 용어 보면은 그거를 그대로 뭐 챗GPT한테 물어본다든지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올라가면 무슨 의미야? 이게 하락하면 무슨 의미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트가 주는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몇 겹 정도로 해야 좀 정확하게 약간 그나마 희미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한 50겹은 겹쳐야 됩니다. 한 50겹. 그러니까 이게 차트 하나다. 요게 차트 하나다. 서로 다른 차트예요. 차트 하나, 서로 다른 차트 하나, 서로 다른 데이터 매트릭스. 얘네들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일종의 맺히는 상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나 돼야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차트 하나하나 샘플로 다 보여드리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뭐 무료 컨텐츠에서 뭐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 대신에 이거 하나하나 제가 분석해드리는 것조차 여러분들이 한국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나마 설명해주는 거 찾을 수 없고요. 관점까지는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미터벨리 차트를 전체 원체인 차트를 제가 유튜브 개설하고 한번 초반에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원체인 차트 보실 때는요. 다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쫙 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나 힌트를 드리고 중간에 근데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릴 때는 있어. 우리 회원님 때 말씀드리기 전에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약간 힌트 억양으로 얘기 드릴 때, 자 이거 왜 그럴까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이것도 쭉 봐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최소한 한 2달치는 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3주치 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볼 때 한 3달치는 보셔 왔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보시다 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렇게 맨날 반복적으로 똑같은 차트를 매번 보여드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겹치는 게 별로 이제 겹치는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달에서 4달 정도 지나면요, 쫙 이해가 됩니다. 저게 저 말이구나. 미서벨님 저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편에서는 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그래도 훨씬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됩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좀 확신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 훨씬 자세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유튜브에서는 다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케일이야, 스케일. 이게 원먼스 스케일인지 우리 옛날에 지인들도 그 익스체인지에서 차트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원데이로 맨날 봐. 원데이 혹은 5시간 차트 봐.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이래서 어떻게 앞에 벡터를 파악합니까? 이게 벡터인데.
여러분들 벡터 스칼라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이게 벡터잖아. 근데 벡터인데 어떻게 해서 1시간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냐고. 1시간 차트를 보고 오를 거라 내릴 거라 판단을 하냐고.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 저는 한 위크 차트라든지 아니 그도 아니라면 3데이라든지 이 정도는 봐라. 그렇게 좀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참 나 많이 착해졌네. 예. 그냥 뭐 별거 있겠습니까? 사람 다 이렇게 커뮤니티인데 그런 제가 요새 그래도 커뮤니티지 이 자체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추워도 댓글 안 줘. 우리 회원님들도 회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내가 드리지만 내가 뭐하러 답변해? 내가 광고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본다고 해서 저한테 영도 안 보태주는데 이해되시죠? 그래도 커뮤니티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 스트레저디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파이프라인을 갖춰주고 있어. 비트코인 2테라 지금 이거 업데이트 됐으면 비트코인 3테라 시대요. 3테라인데 이 누가 그림을 잘 그렸긴 했네. 예, 그래서 마이크 스트레저디 같은 회사들이 이 보유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에 대해서 구조를 좀 누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 하고 싶은 말은 뭐 채권이든지 일반 현금이라든지 뭐 스톡이라든지 결국 거기서 얻어들인 수익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스톡 수익 많이 봤으니까 MSTR 그거 다 결국 여기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100K에다가 땅땅 때려 박죠. 이해되시죠? 야 이거 너무 자 비트코인 인제 3테라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살이 붙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작은 에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가 충분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 이거 벌고 나서 축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러 근데 이 사람들이 달러로 축적을 해놓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말이죠. 그 이미 시그널이 왔는데도 이것을 그러니까 달러는 이미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당장 생활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현금이 생활에 당장 필요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지금 몸으로 체감이 안 났지만 이렇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달러의 이 데빗 상승률이라든지 이 프린트율이요 진짜 이건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금에는 도피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어떻게 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수은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연금술처럼 이게 금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실제 금으로 변한대요. 대신에 금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뭐 15년간은 뭐 사람이 손도 댈 수 없다네. 하여튼 뭐 어쨌든 예전에는 뭐 어떤 데는 뭐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서 뭐 금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온 현재 그 한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연금술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금 순금인지 어떻게 스캔한 뿐만 아니라 금도 이게 검증이 진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피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게 비트코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알트 시즌 뭐 알트 시즌 뭐 한 방향으로 갈 줄 아셨어요? 한 방향으로 갈 줄 알았어요? 아니죠. 한 방향으로 가는 에셋이 어디 있습니까? 또 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알트코인 시즌 같은 경우는 결국은 너무 비트코인 시즌이나 도미넌스가 이게 너무 한 3년 뺐습니다. 도미넌스 일방적으로 3년 뺐기 때문에 뭐 알트 시즌이 한번 온다는 것은 뭐 다들 공견에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알트 쪽으로 보내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 제 이런 거 보여드릴 때 이거 잘 봐야 돼. 왜냐면 이거 안 보면 끝장이야. 전혀 아예 그 의미가 완벽히 틀려지는 겁니다. 이거 19년이에요. 19년 차트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꽤 높은 편이로 근데 높은 편인데 이제 라지 인베스터들이 이제 리테일들이 이제 쪼그라든 상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또 10월 나오네. 여기 또 10월 시점이구나. 이때 무슨 일이 이때 제가 이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2024년 10월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이때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틀려졌거든요.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리테일들 손에서 떠나고 장기 홀더들 특히나
장기뿐만 아니라 롱텀 인베스터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있기도 한데 그 또 사이즈로 보면 라지 인베스터들이 이제 피크를 찍었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19년 스케일로 봐야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서야 복귀한 거예요. 복귀 제자리를 라지 인베스터들의 이 자리가 복귀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점 하나잖아. 근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볼륨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복귀한 관점. 그러니까 19년 스케일로 보니까 이렇게 관점이 나오는 거지. 이거 1년 스케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완만하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진짜 심하긴 심하다. 급각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지 인베스터들의 이게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웨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웨일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것도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중복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기간으로 잡아도 올드 롱텀 홀더들의 액티비티도 올라갔던 게 액티비티하고 홀딩하고 틀린 거지만 어쨌든 뭐 일단은 여기 만약에 마이클 스테저디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로 요 시점에서 많이 구매를 그 비트코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클 스테저디 물량도 좀 액티비티도 있습니다. 근데 액티비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온체인 차트 하나 가지고 볼 수가 없지. 이거는 롱텀 기간에 대한 홀더들의 액티비티만을 본 건데 이해되시죠? 이 변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텀으로 변수를 보는 것도 있고 그러면 롱텀, 숏텀 벌써 두 가지 있잖아. 곱하기 액티비티냐 액티비티냐 뭐 서플라이냐 이렇게 또 볼륨이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럼 조합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 액티비티 말고 활동량 말고 볼륨도 있고 마켓 캡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채굴자들 MPI 수치도 있고 뭐 있고 그 다음에 텀으로 보면 롱텀, 숏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보면 라지 있고 스몰 있고 그 스몰도 그냥 어느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틀리고 자 그럼 조합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두 개만 이 두 토픽만 해가지고 근데 토픽이 두 개만 있어? 먼슬리로 볼 거야 열리로 볼 거야 뭐 기간에 대한 것도 있고 차트 스케일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럼 곱하기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세 개만 있겠어요? 요거만 해도 한 50개 60개 넘는다 그 메이저 수치만 그러면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그나마 예측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온체인 차트 보따니 다 쓸데없다 이런 애들은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런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값을 예측할 건데 매트릭스가 한두 개가 아닌데. 예. 그래서 이 차트 제가 하나 보여드린 거는 그 단면 딱 이 롱텀의 액티비티의 먼스리 열리 CDD로 본 하나의 이 슬라이스 햄이 이렇게 있는데 빵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 쫙 자른 거야. 그러니까 이 슬라이스가 나오잖아. 슬라이스 치즈처럼. 요거 딱 보여드린 거라고. 근데 전체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치즈 한 덩이를 봐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안 되시면은 그냥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싶으면요. 하여튼 이런 좀 초보적인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은 아닌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요. 볼 게 많아서. 자, 어쨌든 그렇고 지금 롱텀이니까 한마디로 이게 2014년이니까 꽤 대단한 지금 지금 롱텀 홀더들 액티비티 레벨이 이게 액티비티가 바이일까요, 셀일까요? 모르죠. 액티비티인데 이해되시죠? 그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트 하나 가지고 바이인지 셀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바이인지 셀인지 판단을 뭘 봐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제가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지 왜 유튜브에서 알려주겠습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알려드리는 거야. 레이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롱텀 홀더 액티비티 이게 이제 좀 제가 뭐 다른 차트에서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롱텀 홀더들 수익 프로핏 지금 이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만약에 롱텀 홀더들이 이제 그럼 이제 셀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잠재적인 셀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근데 아니라면 그리고 아닌 이유에
영향을 끼친 인자들은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죠. 그거 왜 제가 여기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계속 보여드리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6개월 참 충성스럽게 막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쭉 보잖아. 쭉 진짜. 그러면 이게 이 풍어를 읊는다고 이게 보여.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한 6개월, 1년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 매일 보다 보면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네 미스터벨리. 아 그러면 이런 얘기구나 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게 딥러닝의 원리예요 여러분. 딥러닝의 원리고 여러분들이 AI 쓰잖아. 그런 거에 원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내구적으로 돼 있고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 어쨌든 그 한편 ETH 스팟 트레이딩이 BTH를 앞섰죠. 당연히 앞섰죠. 근데 그 비율이 지금 1을 뚫었다. 이게 1이잖아. 요게 1이니까 그러니까 ETH BTC 스팟 트레이딩 볼륨의 비율이 2를 뚫었고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 이거 한 1.7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으로 갔습니다. 거의 2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클리로 본 거예요. 이것도 잘 보세요. 여기 2024년입니다. 스케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아 그냥 최근에 그런 얘기예요. 대세로 봐야지. 대세 쭉 보니까. 그런 이제 본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2020년 차트죠. 이 릴레이즈 프라이스 밴드 보면 제가 이때도 이더리움 무시하지 마라, 이더리움 무시하지 마라, 이더리움 무시하지 마라. 와, 대박이다. 야, 자기들이 세력들이 드디어 자기 차를 주고 뼈를 취하려고 한다. 자기 평단가 밑으로도 내려갔다. 이더리움 무시하지 마라.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계속 얘기됐죠. 그 다음에 쭉쭉쭉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글쎄요. 4천 저항선에서 어떻게 될지는 뭐 이렇게 뭐 그건 알 수 없죠. 엄청난 다이나믹스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트레이딩 특히나 크립토 쪽의 트레이딩계는 정말 그 거의 동력학이야 막야 뭐 다이나믹스입니다. 완전히 그 복잡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는 감히 느낌의 그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치가 작용할 수도 있고 뭐 결국은 모든 툴을 동원해서 종합을 한 다음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도 이렇게 급각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뭐 이 디파이 인베스터 이 트위터 아저씨는 뭐 지금 ETH 스테이킹이 2 밀리언 이상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라의 급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TVL 그 밸류가 이렇게 급각으로 가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각으로 가기 진짜 크게 가잖아. 매시브하게 가는데 이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뒤에 깔린 이유가 그 본편에서 말씀 제가 드려왔고 오늘 한번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글래스노드에서는 또 마찬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알트코인 뭐 잠깐 눌렸지만 OI 수치로 봤을 때 45빌리언 달러로 정말 참 유례없이 대단한 지금 현재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야 봐라 그리고 비트보다 알트 퍼포먼스 대단하다 라스트 근데 중요한 건 또 제가 강조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알트 퍼포먼스가 이제 좋았는데 언제 라스트 윅만 잘라서 보니까 이게 보이지 비트와 알트 비교됩니까 퍼포먼스 여러분 비트는 이렇게 돼 있죠 퍼포먼스가 알트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요새 빼꼼 좀 올랐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차트 스케일이. 그래서 관점이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반대. 그러니까 지금 비트 퍼포먼스 이거야. 그러니까 알트는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잖아. 봐봐. 소셜 네트워크. 야 봐라 알트 퍼포먼스. 그 말 뭡니까? 알트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 낮잖아 오늘도. 오늘도 많이 빠지는 건 한 막 20%씩 빠지고 그랬더만 15% 세상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23일 포스트잖아 그럼 이거 보고 알트 퍼포먼스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니까 알트 넣었으면 바로 또 조정 들어갔겠네 한 마이너스 20% 보겠네요 이해되시죠? 오늘만 좀 제가 친절하게 좀 팁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BTC, ETH 퍼페추얼 볼륨, 이거 뭐, 선물 쪽에 그 무기한 선물, 요거, 크로스된 것도, 그거는 팩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OI 수치가 슬슬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쪽으로 퓨처 더 많이 하고 있다. 약간, 최근에. 근데 또 스케일을 또 봐야지,
이건 장기 차트네. 그래. 이런 스케일을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여기 터치했네. 예. 터치했을 때 비트는 최저가 가격이었네. 그죠? 근데 또 터치했어. 이더리움과 또 터치했는데 이때는 최저였고 이때는 최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BTC를 각각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나? 이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각각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BTC를 보려면 이더리움하고 알트를 전체를 봐야 BTC를 보이고요. 물론 BTC 내부의 데이터도 보여야 되지만, 근데 이더리움을 보려면 비트코인을 먼저 보고 또 다른 알트를 봐야 이더리움이 보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실려나 모르겠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뭐 디스트리뷰션 보면은 뭐 이때가 지금 얼마 때입니까? 요때가 한 2.4대. 2.4대 진짜 많이 뭉쳤죠. 그때 오래 머물렀거든요. 2.4대를. 진짜. 왜냐면 오래 머물렀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현재 코스트 베이시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들 투자자들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파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셀 프레셔로도 작용도 하고. 자, 오늘 내가 진짜 자세하게 한다. 오늘 왜 이러지? 하여튼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치도록 하고 오늘 좀 이래저래 살붙여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본편 크립토에도 본편에서 오늘 좀 또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관련된 아주 내밀한 얘기, 이더리움 현재 상태도 좀 내밀한 상태 보여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